최근 3년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plc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주가가 큰 상승 흐름을 보인 시점은 대략 2023년 초와 2024년 초였고 그 전후로도 제한적이지만 꾸준한 상승 추세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은 과거 주요 고점 대비 다소 조정된 위치에 있으나 3년 전 하락 구간과 비교했을 때 저점을 계속 높여온 형태입니다. 이는 큰 추세 자체가 여전히 상승 기조임을 시사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60에서 65 부근이 과거에도 지지 역할을 했으며 최근 월봉상 70 근처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65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상승 시에는 80 근방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SMA, 5, 10, 20, 62 흐름을 보면 단기선, 5, 10, 이 중장기선, 20, 60을 상향 돌파한 시점에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사례가 여러 번 포착됩니다. 예 2023년 초, 현재는 5일선과 11선이 21선 위에서 다소 하방으로 꺾이는 모습이지만 61선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 후 단기 조정 뒤 상승이 이어진 적이 있어 이 교차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월간 거래량이 급등했던 시점은 주로 큰 이슈나 실적 발표 등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중반 거래량 급증 후 상승이 가속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거래량은 평균 수준이지만 가격 조정 시에도 거래량이 폭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수세가 아직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승 사례로 2023년 초, 2024년 초를 보면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을 때 한두 달의 단기 조정을 거쳐 재차 강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 흐름 후에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지만 지지선 이탈 여부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plc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몇 주간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단기 저항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되돌림이 나온 상태로 보이며 70에서 72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단 저항선은 77에서 80 부근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측면에서 SMA5와 SMA10은 현재 가격 근처에서 횡보 중이며 SMA20은 그 아래에서 주가를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61선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 곡선을 유지하지만 최근 단기 조정으로 인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SMA5가 SMA10을 하향 이탈하면 단기 약세 전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큰 급등이나 급감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관망세에 있음을 보여주며 뚜렷한 맷집 혹은 투매 신호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이슈로 인해 거래량이 급등할 경우 추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관점에서는 가격이 하방 지지선을 재확인할 수 있으나 SMA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중기, 3개월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들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 강세 전환을 시도할 여지를 남기고 있어 하락보다는 조정 후 반등 시그널을 노리는 접근이 보다 유효해 보입니다. RSI 지표를 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plc의 RSI는 50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 구간과 거리가 있어 현재 추세가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를 살펴보면 주가가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되는 흐름이 RSI와 거의 동조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RSI가 30 근처로 내려갔던 시점, 예 2023년 하반기에는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RSI가 70 이상을 기록했던 구간, 예 2024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해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RSI 값이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으므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RSI가 아직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확실한 반등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RSI가 50에서 60 범위를 상향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구간이 돌파되면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급락해 30을 하향 이탈한다면 단기 하락세가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K와 D의 교차가 하락 방향으로 나타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실제로 소폭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스토캐스틱이 신속하게 단기적인 추세 변화를 감지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K와 D 값은 중간 수준에서 약간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과매수 80 이상, 나 과매도 20 이하까지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스토캐스틱 측면에서도 중립에 가까운 국면입니다. 다만 지표가 2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전, 2024년 하반기에도 짧은 기간 급반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어 과매도 구간 진입 여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이었던 시점, 2023년 말에는 단기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20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2024년 2분기에는 바닥권 매수세가 유입되어 단기 상승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지표가 중립 영역에 위치한 만큼 강한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관망이 유효해 보이며 지표가 극단 영역에 진입할 경우 단기 매매 기회를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MACD와 신호선을 비교해보면 최근 MACD가 신호선보다 다소 위에 위치했으나 30일 이내에 몇 차례 교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 시점마다 주가 변동이 있었지만 크게 추세가 뒤바뀌기보다는 단기 파동에 가까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현재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음수 영역에서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히스토그램이 급격히 음수로 확대되면 하락 모멘텀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플러스 전환되면 다시 주가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단기 추세 관점에서 MACD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단기간의 소규모 교차보다는 MACD 선이 신호선과 크게 괴리되거나 히스토그램이 뚜렷한 양의 방향성을 나타낼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지표 예석으로는 작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 상승 기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중심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와의 거리는 일정하지만 최근 가격 조정으로 인해 한동안 중심선 부근에 머무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단기 변동성이 완만해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거 극단적으로 확장되던 시점 대비 다소 좁아진 편입니다. 밴드 폭이 줄어들 때는 종종 조용한 구간 이후 강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동성 감소가 곧 큰 움직임의 전조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때 2024년 초 단기간 강력한 상승이 이어졌고 하단을 이탈했을 때 2023년 중반에는 급락 후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심선 주변에서 머무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추세의 시발점이 어디쯤 형성될지가 관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최근 조정 구간을 기준으로 61.8%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8.2%와 50% 사이 구간을 오르내리는 양상으로 이 지점이 단기 박스권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024년 상반기에 61.8% 되돌림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피보나치 수준을 심리적 지표로 활용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78에서 80 수준, 장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85 근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61.8% 되돌림 지점, 약 70 부근을 하향 이탈한다면 65 수준까지 추가 조정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매매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살펴보면 이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는 OBV도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후 주가 역시 단기 급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OBV는 약간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아직 뚜렷한 매도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가, 분석에서 현재 가격이 VWAP 근처 또는 약간 위에 머무르고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가 대비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VWAP 위에 있을 때는 시장 심리가 우호적임을, 아래에 있을 때는 다소 부정적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극단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는 편이지만 특정 이벤트나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거래량 급등으로 추세가 갑작스럽게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OBV와 거래량을 종합 고려하면 아직은 강한 매도세는 감지되지 않으나 관망세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ADX가 20 이상일 때는 추세가 비교적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ADX가 25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DX가 급격히 30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플러스 DI와 DI를 비교해보면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우세함을, 그 반대면 하락 추세가 우세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플러스 DI가 다소 둔화되고 DI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면 단기적인 방향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DX가 높은 수준이라면 여전히 추세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완연한 상승이나 하락 중 하나로 결정짓긴 어렵지만 ADX가 계속 상승한다면 어느 쪽이든 추세가 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ADX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면 단기 변동성 위주의 장세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아론 지표를 보면 아론업, 녹색, 200에 접근하는 시점은 최근 고점을 형성할 때나 상승 탄력이 강해질 때 나타납니다. 반대로 아론 다운, 빨간색, 200에 근접하면 하락 압력이 커졌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지만 큰 폭으로 벌어져 있진 않아 시장이 확실한 상승 추세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모습입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각 과거에 뜬 시점에는 아론업 280 이상, 아론다운 20 이하로 하향 곡선을 그렸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가 발생할 때는 반대로 아론다운 이 아론업을 역전하는데 현재로서는 둘 간 격차가 크지 않아 당장 강한 매도 시그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론업과 다운 이동 시에 급락하거나 횡보하는 시점은 추세 자체가 모호해진 구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구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과매수 구간으로 인식되며 이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열로 인해 단기 조정이 뒤따르곤 합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플러스 100을 돌파했던 시점마다 소폭 조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10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로 해석되어 일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100 아래로 급락한 시점에서 주가가 단기 반등으로 전환한 사례가 여러 번 관찰되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100에서 상승 전환하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반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중립선, 공부근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 흐름이 미약하거나 관망세가 짙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 구간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CCI가 극단 구간에서 장기간 머무른 적이 드물다면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PLC의 차트 전반은 아직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효하나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장기 추세는 우상향하면서도 최근 조정으로 인해 매수와 매도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표 간 상관관계를 보면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중립 영역에 머물러 극단적인 매수나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횡보 혹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CD 역시 강력한 상승 신호를 발산하지는 않지만 히스토그램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어 중기적 상승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점차 좁아지는 모습도 향후 변동성 확대의 예고편이 될 수 있기에 시장 재료에 따라 단기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에서는 61.8% 수준 부근이 주요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구간을 지켜주면 재차 상승 파동이 유효할 것이고 만약 이탈한다면 추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OBV와 VWAP 측면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와 자금 유입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매도 압박이 극단적으로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ADX와 아론 지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음을 시사하지만 확실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투자자들은 추세 확인 후 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I 또한 극단값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어 단기 반등 혹은 조정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PLC는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중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지선과 주요 지표에서 확실한 상승 신호가 감지되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지지선 이탈 시에는 위험 관리를 통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들은 극단적인 신호 없이 조정 국면을 예고하고 있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진 상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점이 아스트라제네카 plc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